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우선 주민이 관리비를 어떻게 국회하는지 보시죠.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에요. 고지서 내역을 보고 몇 자 적어봅니다. 관리비가 3,000원 올랐는데 입주자 카페 글을 보고 참 씁쓸했어요. 기본 관리비가 전달에 비해 몇만 원 차이가 나기에 뭔가 싶어서 세부 내역을 보았어요. 입주민을 호구로 하는 건지 경비원을 한 명 없애고 관리소에서 놀고 먹는 주임자리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도대체 관리소에 3명씩이나 필요한가요? 세부 내역을 보면 별의별 거 다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관리소가 무슨 대기업인가요? 우스워요. 호호호. 다른 데서 못된 것만 배워서 막 쓰는 것 같은데 쓸 거면 좀 상세히 적으세요. 간식도 사 먹을 거고 핸드폰비도 낼 텐데 대놓고는 못 하나 봐요. 호호호. 에휴. 그러면서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거 보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입주민에게 어떻게든 돈을 더 뜯어내려면 인원이 더 필요하긴 하겠네요. 도대체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CCTV로 감시하고 싶어요. 관리소가 하자보수팀이랑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좀 연결해서 입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점심시간만 되면 밖에서 비싼 거 사드시는 것 같은데 입주민들 돈으로 탕진하니 재밌으신가 봐요. 나도 밥값이 아까워 집에서 반찬 한두 개랑 냉동밥 얼려 먹거나 컵라면이나 삼각김밥으로 때우는데 사실 한두 개에 허구 서너 개를 붙여서 관리소를 도둑 취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비를 막 쓰는 관리소가 있나요? 관리비 민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자꾸 오르냐? 물가가 오르니까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게 쉽게 설명이 되나요? 연체로 빼달라. 이걸 맘대로 빼줄 수 있나요? 관리비 냈는데 왜 안 냈다고 하냐? 통장에 입금된 게 없으면 안 낸 거죠? 관리비 깎아달라. 내 맘대로 깎아줄 수 있나요? 난 안 쓰니까 못 내겠다. 이건 억지죠. 우긴다고 그걸 우리가 탕감해 줄 수 있나요? 현금영수 좀 끊어달라. 끊어줄 수 있나요? 예치은행을 늘려라. 관리소 맘대로 은행을 늘릴 수 있나요? 부과 기준을 설명해라. 설명해주면 이해할까요? 관리비 민원은 억지나 시비점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불만 성격의 민원으로 이런 민원은 마땅한 응대 방법이 없고 무대응이 최적일 수 있어요. 애써 민원인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단순 명료하게 안 된다고 자르고 입을 막고 있는 게 좋은 방어 수단일 수 있어요. 관리비 민원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자꾸 오르냐?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오르는 거야? 다음 달부터 월 관리비를 11만원 선에 맞춰줘. 전화로 따져서 하나하나 설명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요. 항상 관리비가 3개월씩 밀리는 집에서 이러는데 적게 나온 건 절대 아무 소리 안 해요. 관리소에서 아껴 쓰는 것은 보이지 않고 쓸데없는 것에 의심만 해요. 이런 주민 상대하려면 속이 터지지요. 연체료 빼달라. 관리비 입금 마지막 날 밤 11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입금은 내일 할 테니 연체료를 내지 않게 하랬어요. 그건 내 권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악적 분위를 쓰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런 민원은 과거에 많았어요. 2016년 표준관리규약의 연체요율 적용 방식이 일할 계산으로 바뀐 후부터 연체료 민원이 줄었어요. 요율이 월할일 때는 하루만 늦어도 2%의 연체료가 붙었어요. 연체료 민원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애걸, 복걸형. 깜빡 잊고 못 냈다고 하루밖에 안 지났으니까 어떠냐며 연체료를 깎아달라고 했어요. 규정상 안 된다. 관리소는 깎아줄 권한이 없다고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제풀에 죽어서 포기할 때까지 민원의 말을 들어줘야 해요. 책임 전가형. 연체료 발생 원인을 관리소로 돌려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 납부하려고 고지서를 확인했는데 고지서가 없어서 못 냈대요. 제때 못 낸 책임은 관리소에 있으니 연체료를 못 내겠다고 해요. 관리규약에 정해진 관리비 고지일만 잘 지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만약 그 난자를 어겼다면 책임이 관리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일단 관리소는 일자가 늦지 않게 관리비 고지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협박형. 우리는 연체료를 못 깎아준다고 하니까 안 깎아주면 내일 찾아와서 법에 걸리지 않는 선까지만 괴롭히겠다고 했어요. 이런 주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비를 냈는데 왜 안 냈다고 하냐? 주상복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딸내 밑벌대는 어린애가 전화했어요. 저는 미납한 적이 없는데 왜 미납됐다고 나왔어요? 전산 오류인지 확인해 볼 테니까 입금 날짜를 알려주세요.
어떤 카드로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은행 가서 통장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왜 은행까지 가서 그래야 되죠? 관리실에서 잘못한 거 왜 내가 그래야 되냐고요. 그쪽에서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결국 자기가 입금을 안 한 게 확인되었어요.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는 건조하게 응대해야 해요. 확인해보니 입금이 안 됐는데 혹시 잘못된 게 있는지 더 알아볼게요 라고 하고 응대를 종료하는 게 좋아요. 관리비 깎아달라. 관리비를 깎아달라는 황당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관리비 깎아줘. 왜 깎아달라는 건데요? 관리소에서 길을 막아 통행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관리비를 깎아줘야 할 거 아니야? 최근에 통행 문제로 민원이 있었어요. 주차장과 동 사이 보도블록이 굉장히 넓은 곳이 있는데 입주민들은 짐이 있으면 차를 보도블록 위 현관 입구까지 대고 옮겼어요. 그런데 며칠 전 한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어요. 아이 부모의 거센 항의로 라인 출입구마다 주차권을 세워 차량의 통행을 막았어요. 그리고 꼭 필요할 때만 주차권을 치우고 들어가라고 안내문을 부착했어요. 이걸 가지고 통행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관리비는 맘대로 못 깎아드립니다. 아가씨 태도는 왜 이리 불손해? 먼저 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해. 그건 차 사고 민원이 들어와서 막은 거예요. 안내문도 붙였고 다만 사고 예방 차원에서 막은 것이니까 필요시 치우고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생명이 중요하잖아? 왜 나를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으로 만드냐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여기 선생님 전화번호 뜨니까 소장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 주민은 작년에 10몇 억짜리 급수급탕 공사를 할 때 관리소가 순간온식이 업장 짜고 돈 받아먹으려고 공사하는 거라고 모험했던 작자였어요. 입주민이 관리비를 깎아달라고 하면 못한다고 하고 끝까지 우기면 소송하라고 하면 돼요. 관리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면 주민은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난 안 쓰니까 못 내겠다. 주민은 자기가 안 쓰니까 못 내겠다고 억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식 주차가 있는 아파트에서 기계식 주차 유지비를 못 내겠다고 했어요. 본인은 차가 없고 주차시설을 안 쓴다고 그것만 빼고 관리비를 입금하겠대요. 안 된다니까 반이라도 깎아달라고 했어요. 이런 식의 민원은 참 많아요. 1층에 사는 주민은 승강기를 안 탄다고 승강기 유지비를 못 내겠다고 하죠. 아이가 없는 세대는 놀이터를 안 쓰니까 놀이터 검사비나 보험료를 안 낸다고 하고, 옥상층에 안 사는 세대는 옥상 방수공사비를 못 낸다고 하고, 소독 안 받았다고 소독비를 빼달라고 하고, 참 별게 다 있어요. 그럼 주차 유지 시설이 없는 곳을 찾아서 입주하셨어야죠. 있는 걸 알고 입주하신 이상 동의하신 겁니다 라고 설명하니 납득했어요.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쪽 사정이지 관리비 부과와는 상관없어요. 공동 소유의 것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용 분담에 제외될 수 없어요.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 무턱대고 관리비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느냐고 따져요. 이를 잘 모르면 말문이 막히고 당하게 되지요. 아파트 관리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 아파트 관리비는 현금 영수증 공제 제외 항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치은행을 늘려라. 공동 건물에 관리소가 생기면 관리비를 예치할 은행을 정해야 해요. 규모가 큰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은행에서 관리소에 찾아와 관리비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관리소는 보통 가까운 은행으로 한두 군데를 정해요. 멀리 있는 은행은 불편해서 잘 만들지 않아요. 주민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을 예치은행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난리를 피워요. 관리소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관리소가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지. 너희들 편한 대로만 하려면 돼? 주민을 위해서 전국 모든 은행을 다 예치은행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주민 편의를 위한다고 예치은행을 한없이 만들 수는 없어요. 직원 인원을 최소로 운영하면서 주민 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없어요. 적정 수의 예치은행을 두는 것이 옳아요.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관리비 부과 기준을 설명해라. 매달 관리비 고지서가 배부면 되면 민원 전화가 와요. 매달 무슨 기준으로 단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무가 전화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전화는 희한하게 경유짐이 없을 때만 오니 서무는 미치지요. 매달 사용한 만큼 나온다고 해도 입주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관리소는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서 매달 사용한 비용만큼만 세대 면적으로 나눠서 부과한다. 부과 기준은 관리계약에 나와 있다.
설명해 줘도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로 설명이 어려우니 불편하시더라도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부가 내역서를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관리규약 관련 조항을 복사해 주면 될 거예요. 관리비 민원은 이것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기본 내용을 익히고 질문에 응하되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응대가 필요해요. 상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